네, 두 번째 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일단 회귀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회귀라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그 출력 값이 연속적인 값, 컨티뉴어스한 값인 경우, 뭐 대표적으로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회귀라고 하죠. 반대로 그게 분절된 형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귀 모델에 대해서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어떤 회귀 모델, 리그레션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주어진 입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실수인 출력 y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리니어하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입력 x가 n 차원의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이 각각의 엔트리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두는 거죠. 파라미터, 웨이트 파라미터 세타를 둬서 뭐 첫 번째 엔트리에는 세타 1, 두 번째는 세타 2 각각을 곱하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어스 텀을 두죠. 세타 제로라는 바이어스를 두고 여기에 뭐 x 0차에다가 항상 1이라는 어떤 바이어스 텀을 둬서 우리가 뭐 바이어스 텀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리니어하게 모사를 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주어진 인풋 x가 있을 때 그 x로부터 우리가 예측을 한 값이죠. 그러니까 출력이 y라고 했을 때 그 출력 y에 대한 예측값,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입력에서 모델을 통해 계산해낸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의미에서 hat을 붙이고, 어떤 거에 대한 예측이냐? 출력에 대한 예측이라고 해서 y hat을 붙인 거고, 피처 내지는 인풋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지금 n개가 있고, 그리고 각각을 xi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한 파라미터 세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풀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미 리니어 알제브라를 했죠. 그러면은 파라미터 세타도 벡터로 만들고 인풋 x도 벡터로 다루면은 그냥 둘 사이에 내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간단하게 파라미터 세타와 인풋 x 두 개 다 벡터일 때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학습, 그 중에서도 선형 회귀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죠. 학습 데이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데이터, 그거에 대한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부터 얻어진 실제 true가 되는 true 아웃풋을 가지고 있죠.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그게 또 뭐 두 번째 샘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총 m개의 샘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이 윗부분에 이 입력들을 우리가 모델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측 값들이 나오겠죠. 그쵸? 첫 번째 인풋을 넣어서 나온 y hat, 두 번째 인풋을 넣어서 나온 것들, 세 번째 인풋을 넣어서 각각을 넣어서 나온 총 m개의 프리딕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참값인 애들과 우리가 모델을 통해 예측을 한 요 값들을 가지고 요거를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해서, 그럼 우리는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잖아요. 근데 그 학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우리의 프리딕션이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실제 참값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 코스트 아니면 뭐 퍼포먼스 메저 뭐 이런 거라고 하죠. 만약에 코스트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코스트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를 해서 둘 사이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낮은 값이 되도록 정의를 한 어떤 코스트가 있다면 이 주어진 데이터와 주어진 모델을 가지고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을 시키되 이 우리가 정의를 한 어떤 코스트가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이루어야겠죠. 이게 결국에는 지도 학습이 돌아가는 전체적인 그림이죠. 뭐 단순히 회귀 모델이 아니라 뭐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많은 알고리즘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수업을 통해서 일단 이 모델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인 경우에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고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는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리니어 리그레션은 두 개의 방법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노멀 이큐에이션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좀 대수적인 방법이죠. 요거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은 많이 활용이 되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요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코스트를 정의를 할 거예요. 코스트 중에 대표적인 코스트가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hx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제 주어진 입력과 주어진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제 예측을 해내는 함수를 h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i번째 입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측을 해본 i번째 프리딕션이랑 실제 true가 되는 i번째 true 아웃풋 두 개를 비교를 한 다음에 두 개의 차이를 또 제곱을 하는 거죠. 많이 봤던 거죠. 그리고 전체 샘플의 숫자니까 그걸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루트 민 스퀘어죠. 여기 루트 요 부분이 민이죠. 민. 전체 샘플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민. 그리고 스퀘어 에러죠. 여기 이 에러가 되는 부분을 스퀘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뒤에 가서는 뭐 썸 오브 스퀘어 에러 이런 것도 볼 텐데 뭐 어쨌든 다 뭐 비슷한 논리로 정의가 된 코스트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1차원 인풋에 대한 리그레션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학점 평균이라고 할까요? 학점 평균이 입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출력을 뭐라 할까요? 평균 연봉을 해볼까요? 평균 연봉이라는 어떤 출력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이렇게 선형으로 비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점 평균을 입력으로 했을 때 뭐 바이어스와 웨이트 세타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평균 연봉을 출력으로 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회귀 모델일 거고 여기 각각에 찍혀 있는 점들이 결국 학습 데이터 하나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뭐 몇 개가 찍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요렇게 리그레션 모델을 최종적으로 얻어내겠죠.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가 점으로 찍혀 있는 이유는 점 하나하나죠. 주어진 벡터 하나에 대해서 스칼라 하나를 점으로 찍은 거고 리그레션 모델이 선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제 가능한 모든 인풋에 대해서 우리의 프리딕션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들의 집합인 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점들 데이터로부터 리그레션 모델 회귀를 적용을 하면은 선을 얻어내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향성을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노멀 이큐에이션을 볼 거예요. 노멀 이큐에이션은 일단 먼저 디자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디자인 매트릭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레이닝 샘플의 개수는 m개가 있고 이제 인풋 벡터의 차원은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 x를 만들 건데
얘는 m by n의 행렬이 돼요. 행렬이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아까 썼던 노테이션을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데이터에 있는 첫 번째 샘플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행에다가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도 여기 두 번째 줄에 넣고 세 번째 샘플도 여기에 넣어놓고 이렇게 차례대로 전체 데이터셋의 인풋들만 모아서 이렇게 각각의 행으로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 by n 행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행렬 x를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y라는 것도 원래 요거 하나하나가 출력값인데 그러면 전체 m개의 출력값 스칼라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m by 1짜리 벡터로 나오겠죠. 그리고 파라미터 세타는 이미 n by 1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럼 디자인 매트릭스를 왜 만드냐? 라고 하면은 전체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y 햇을 구할 수 있어요. 프리딕션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어진 입력과 주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낸 우리의 예측이에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해낸 입력으로부터 계산을 해낸 값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행렬의 곱 가지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행렬의 곱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이 결과는 뭐냐면 이 첫 번째 행과 이 첫 번째 열의 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뭐였어요? 첫 번째 샘플의 입력이잖아요. 요거였잖아요. 요거. 거기에 파라미터 세타잖아요. 요거 두 개 내적하는 거니까 첫 번째 프리딕션이 나오겠죠. 여기 햇이 빠졌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리딕션도 여기 두 번째 샘플과 우리의 파라미터를 내적을 하면은 두 번째 프리딕션. 마찬가지로 마지막 n번째 프리딕션도 여기 n번째 인풋과 우리의 파라미터를 내적을 해서 이렇게 n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벡터와 행렬을 이용을 하면은 전체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여기 전체 샘플의 인풋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샘플에 대한 프리딕션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관점.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 X라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봤지만 이거를 우리가 행 바이 행으로 보면 이렇게 몇 번째 샘플이 여기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열 바이 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샘플의 첫 번째 인풋들만 다 모아놓은 열 벡터가 되죠. 그쵸? 이게 m by n짜리 디자인 매트릭스에 그거를 열 바이 열로 뽑아낸 거예요. 열 바이 열로 뽑아냈어요. 열 바이 열로 뽑아내면은 요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의 첫 번째 인풋, 두 번째는 전체 샘플의 두 번째 인풋만 모아놓은 거. 마지막은 전체 샘플의 n번째 인풋만 모아놓은 벡터들이에요. 그거를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렇게 열 벡터로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파라미터 세타를 곱하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요런 식으로. 이게 행렬 곱을 하면 요렇게 유도가 되지만 어쨌든 요 첫 번째 열 벡터의 세타 1, 두 번째 열 벡터의 세타 2 해서 n번째 열 벡터의 세타 n. 요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y 햇이라는 우리 전체 샘플에 대한 프리딕션은 결국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요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리딕션은 요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하는, 그리고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를 웨이트로 하는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풋 디멘션이 2차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 벡터가 두 개가 나오겠죠. 디자인 매트릭스로부터
열 벡터가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여기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면이 있어요. 여기 회색으로 표현한 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게 요 디자인 매트릭스의 열 벡터로 생성한 평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평면 위에 존재하는 벡터는 얘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제대로 설명하면 리니어 알제브라의 스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의미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리딕션 y 해시라는 벡터는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회색의 평면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x1, x2라는 열 벡터가 만들어내는 이 평면 있잖아요. 거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y 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true 아웃풋은 여기 있어요. 그 m개의 벡터, 그 m개의 샘플들을 다 모아놓은 true 아웃풋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프리딕션은 일단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프리딕션은 여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y 햇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y true에서 프리딕션을 뺀 게 에러잖아요. 뭐 반대로 빼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y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인 경우에는 요렇게 여기가 에러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쓰면 여기가 에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존재하는 경우에서 이 에러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죠. 그쵸? 다시 아까 거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프리딕션. 우리의 프리딕션은 이 컬럼 벡터가 생성하는 평면상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면은 에러. 우리의 에러는 언제 최소가 되냐면요. 아까 그 그림에서 생각하면 되죠. 이 평면, 회색의 평면과 아까 그 에러 벡터가 수직한 경우에 최소가 돼요. 그쵸?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회색의 평면이 있고 여기 위에 점이 하나가 있을 때 이 회색의 평면과 저 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가 뭐예요? 수직으로 만날 때가 여기가 최단거리가 되죠. 최단거리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이 에러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면에 존재하지 않고 저기 위에 떠 있는 저 y라는 벡터를 이 평면 안에서 따라가야 돼요. 평면 안에서 근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사 중에 베스트로 얻을 수 있는 근사는 뭐예요? 저 점을 바로 떨어뜨려서 딱 만나는 그 평면 지점,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가 중요하죠.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수직으로 만난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항상 서로 수직해야 함. 우리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했죠. 수직일 때 이너 프로덕트는 0이 돼요. 그쵸? 요거. 이 에러 벡터와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하이퍼플레인 안에 있는 그 하이퍼플레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열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에러가 최소가 되려면 이 에러 벡터와 이 열 벡터는 항상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여기 타이틀에 지오메트릭 어프로치라고 설명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에러가 최소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별달리 유도를 한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도가 된 조건이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열 벡터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뭐예요? 디자인 매트릭스죠. 그리고 요 y 햇을 우리가 요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럼 요렇게
전체 열 벡터를 여기 에러에다가 내적을 했더니 0이 됐다. 항상 서로 수직이다. 이거를 이제 뭐 자리 바꾸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을 여기 앞에다가 서로 곱해주면은 요거는 이렇게 캔슬이 돼서 요 세타 햇만 남고 여기는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타에 이제 햇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에러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세타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 수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각각의 샘플들을 다 쌓아서 만든 행렬. 그러면 그거 트랜스포즈 한 거 곱한 다음에 그거에 역행렬 취하면 돼요. 역행렬 우리가 직접 안 구하죠. 보통 컴퓨터가 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디자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한 거에다가 요거 뭐였어요? 트루 아웃풋 벡터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요거를 방금 얘기했던 그 룰에 따라서 계산만 해내면은 자동적으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추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노말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말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세타 햇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로 계산하는 거죠. 요것도 요거 주어진 출력 값들, 트루 출력 값들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타 햇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한 세타 햇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입력들로부터 우리의 프리딕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냥 간단하게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노말 이퀘이션을 직접 구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뭐 샘플의 개수는 5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x라는 입력과 y라는 출력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1, 2, 3, 4, 5라고 들어왔고 얘가 2, 4, 6, 8, 10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바이어스 텀을 포함을 해서 한번 세타 햇을 구하는 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프리딕션에 대한 모델은 이렇게 생기겠죠. 때로는 2차원 세타랑 x를 만들 건데 이 경우에 x는 이제 맨 처음 값으로 항상 1이라는 컨스턴트를 갖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를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매트릭스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값은 컨스턴트, 두 번째 인풋은 1, 두 번째 샘플의 첫 번째 입력은 컨스턴트, 두 번째 샘플의 입력은 2, 이제 세 번째 샘플도 컨스턴트 첫 번째는, 그리고 입력은 3이죠. 네 번째 샘플도 컨스턴트, 입력은 4. 여기 마지막 샘플 역시 1, 5로 하면 되죠. 이제 5 by 2라는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y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2, 4, 6, 8, 10이라는 걸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 X랑 그에 상응하는 그 트루 아웃풋 Y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X 트랜스포즈 X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1, 1, 1, 1, 1, 1, 2, 3, 4, 5라는 행렬에 1, 1, 1, 1, 1, 1, 2, 3, 4, 5 요거 두 개 곱하면은 2x2로 나오죠. 그러면 그거의 역행렬을 구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구하는 일 없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X 트랜스포즈를 또 하고 요거죠. 2x5짜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를 곱하면 결론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2 바이 1짜리 세타 해시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이썬이 됐든 뭐 매트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을 만들어 놓고 요 연산을 수행을 하면은 2 바이 1짜리 뭐가 나올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뭐 0, 2라는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파라미터 세타가 구해지면은 우리 여기 대입시킬 수 있죠. 0 더하기 2x라는 우리의 리그레션 모델이 결론적으로 얻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얻은 이 세타 가지고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에다 넣으면은 우리의 프리딕션도 구할 수 있겠죠. 아마 이 경우에는 에러가 딱 0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노멀 이큐에이션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시간에 이거를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노멀 이큐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클로즈드 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점근적으로 우리가 근사를 해서 얻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어널리틱하죠. 우리가 그냥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방법이에요. 사실 머신러닝에서 이런 방법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출발점으로 리니어 알제브라를 응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은 노멀 이퀘이션으로 풀 때랑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때랑 두 방법 사이의 장단점이 나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노멀 이퀘이션을 안 쓰는 이유는 뭐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을 앞에서는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지오메트릭 어프로치라고 했잖아요. 지오메트릭 어프로치에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열 벡터, 뭐 임의의 열 벡터랑 우리의 에러가 항상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조건을 기하학적으로 유도를 했잖아요. 그 점과 평면이 만나는 최단 거리는 수직으로 떨어질 때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을 유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오메트릭하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널리틱하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RMSE가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코스트로부터 출발을 하긴 해요. 썸 오브 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요거는 아까 원래 루트 민 스퀘어 에러였잖아요. 원래 루트 민 이렇게 정의가 되는 코스트였지만 여기서 루트도 빼고 민도 빼면은 요것만 남기면은 이게 sum of square 에러거든요. 동일한 코스트예요. 그냥 뭐 루트랑 뭐 나누는 것만 없앴을 뿐이지 동일한 코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한 SSE 코스트, sum of square 에러라는 코스트가 있고, 요거는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 중에 그 Y라는 거를 쓰면은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정의가 된 코스트가 있으면은 얘가 최소가 될 때에 대해서 조건을 알고 싶으면은 얘를 한번 미분을 하잖아요. 한번 미분을 해서 그 미분이 0이 되는 조건 중에서 미니멈이 존재하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미분이 0대 2씩 수행하면은 역시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쵸, RMSE 내지는 SSE라는 코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게 최소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뭐 기하학적으로 아니면 해석적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을 했어요. 결국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유도가 됐고, 그거는 그냥 디자인 매트릭스만 만들면 한 방에 구해지는, 뭐 여러 번 나눠서 계산을 해서 근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결정을 하는 값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그 도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푸는 방법을 두 개를 본다 했어요. 첫 번째가 노멀 이퀘이션, 오늘 한 거죠.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 문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푸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이 어떤 장점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